요새 애들은 다 키 크고 날씬하고 이쁘더라. 제 친구가 만남 이후 잘 들어갔냐고 전화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 친구 그날 저랑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저 세 조건. 키 크고 날씬하고 이쁨에 해당하는 사람. 제 기억에도 확실하게 두세 명은 있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 남녀 할 거 없이 본능적으로 눈들이 휙 돌아가는 게 느껴졌었으니까. 그런데 다란이요. 주말 저녁 시내에서 그 친구와 영화관 가고 음식점 가는 사이 우리를 스쳐 지나간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최소 수천 명은 됐을 거예요. 진정한 미남 미녀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말한 외모가 잘난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따지면 0.001% 정도? 이건 뇌의 작용 때문인데요. 우리 뇌가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것만 보고 기억 저장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요새 애들은 다 키 크고 날씬하고 이쁘다라고 한 말에서 그 친구가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알 수 있는 거죠. 아마 평소 외모에 대해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외모가 좋은 사람들만 기억하고 그 기억된 소수를 전부로 확대 해석하는 거죠.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 SNS 시대를 살고 있죠? 인스타, 유튜브, 각종 커뮤니티 등등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확증 편향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알고리즘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로 선택한 것을 토대로 비슷한 것을 계속 뿌려줍니다. 그럼 무의식 중에 그걸 또 눌러보죠? 이게 반복되면 거기에 대한 내 회로가 강화됩니다. 내 회로가 강화되면 믿음이 되고 머릿속에서 하나의 세계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눈이 본능적으로 화려한 거, 예쁜 거에 시선을 뺏긴다는 거죠. 그걸 보다 보면 우리가 폰을 열 때마다 예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비교가 되고 열등감이 생깁니다. 나는 돈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오는 거죠.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건 통계로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20세에서 34세 청년층의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현재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이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에서 10대 여성의 자살과 우울증이 2010년 인스타그램 출시 이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제가 1위 간지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논어에 나오는 말로 공자가 제자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의 이치로서 만물을 꿰뚫는다란 뜻이에요. 이 말을 생각할 때 항상 떠올리는 이미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 부르죠. 이 사진에 정말 감정, 사회 현상 등등 모든 걸 대입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잠겨있고 밖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SNS에서 본 화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반복되는 일상 중 어쩌다 좋은 데 갔을 때고 이 부분이 찍은 수많은 사진 중 가장 잘 나온 사진인 거예요. 이렇게 많이 거르고 걸러진 제일 멋진 사진 하나를 삶 전체로 확대하니까 본인의 인생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저 안 보이는 큰 부분에 돈 버느라 힘들고 다이어트 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힘든 모습 많은데 드러난 아주 일부분인 사진 몇 장을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 혹시라도 SNS 보고 우울한 기분이 들면 이 빙산의 일각, 이 이미지를 떠올리시고 사진 잘 건졌네? 하고 넘기세요. 그리고 빙산의 이미지를 다시 내 자신에 대입하세요. 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나의 잠재력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분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의 임무는 이걸 조금씩 꺼내는 작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그 잠재력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어디 땅 10m 밑에 100억이 현찰로 묻혀있다. 파내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팔 사람 없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팔 거예요. 우리가 묻혀있는 잠재력을 꺼낼 때 그게 100억이 아니고 그 10배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는 게 원래 가장 어렵습니다. 굳건히 믿으면 나머지는 거의 자연스레 해결이 돼요. 근데 이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100번 쓰게 해서 무의식에 때려박고 확언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무리 믿는다고 생각해도 당장 현실이 지치니까 또 불쑥불쑥 불안과 우울함이 밀려와요. 제가 우울한 감정이 들 때 갑자기 노트를 꺼내서 막 확언도 써봤었거든요. 근데 느낌이 별로더라고요. 억지 발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뭐든지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나랑 결이 맞는 거예요. 제가 우울하거나 의기소침할 때 가장 빨리 그걸 떨쳐냈던 방법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보면 뜻하지 않은 여러 일들로 몸의 일부를 잃으신 분들 있어요. 위라클이나 원샷 한솔이란 채널 보면 나오는데 그걸 보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깨닫게 돼요. 내 눈, 내 다리, 내 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에 대해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돼요. 마음 안 좋으실 때 진짜 그 채널들 한 번만 들어가서 보세요. 조금 전까지 웅크리고 누워서 내일 세계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내 모습이 얼마나 나약하고 배부른 소리였나 퍼뜩 알게 돼요. 그리고 걸으러 나가거나 너무 늦었으면 벽에다 팔굽혀펴기라도 하거든요. 내 명령으로 내 팔다리가 움직인다는 걸 느껴보세요. 정말 감사함이 올라와요. 진짜로. 이러면 감정의 판이 완전 바뀌어요.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로 마음이 가득 차면 잠재력을 꺼내기 위해 독서든 공부든 뭐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10분이라도 하려고 든다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감사하기를 중요시 생각했나 그제서야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마음이 우울하면 뭐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개발이든 성공이든 마음 세팅이 첫 번째예요. 끌어당김 책이든 뇌과학 책이든 뭔가 좋은 글을 본 것과 그걸 확실히 아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내 결에 맞는 방법을 찾았을 때 아 이거구나 하고 확실히 아는 거예요. 머리로 그렇구나 할 때랑 느낌 자체가 틀려요. 이런 걸 하나씩 찾으면 나만의 치트키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다루는 법을 하나씩 찾아가는 거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가 많은 사람이 결국 성공하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